예, 일곱 번째 소식,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이준석 의원 8.34%의 득표율. 자, 8%나 얻은 것인지 8%밖에 못 얻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돈이 꽤 많이 거쳤나 봅니다. 자, 이준석 의원 3차 TV 토론에 했었던 발언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빚었었죠. 자, 그 이후에 했던 후회하는 발언 같은 뉘앙스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그때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실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이것을 알고 간다면은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김수희 변호사 나오셨어요? 올해 후원 모금액 한도 3억 원 초과 달성, 소중한 후원금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올해가 대선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후원금 한도가 3억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걸 초과 달성했다는 그런 뜻인가 봐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과 비교해서는 제법 많은 돈이 모인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에서 그랬을까요? 네, 대선 후보에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있고 아무래도 젊은 층의 지지자들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 사실 이준석 후보가 뭐 많으면 많은 표를, 적으면 적은 표를 얻었겠습니다만 뭐 돈이 부족한 거 아니야? 저 10% 못 얻었으니까 당이 혹시 잘못되는 것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선거 캠페인 과정을 보니까 선거 유세 차량이 5대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5대? 네, 그래서 개혁신당 선거차 찾아라라는 캠페인도 있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그만큼 선거 비용을 아꼈고 또 특이한 점이 죄송합니다. 그 유급 사무원을 그 선거 운동원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원을 지역구가 253개가 됐는데 거기에 유급 운동원들을 뭐 10명씩만 쓴다 해도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무료 자원봉사자들 제가 쓴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또 거기에 후원금도 있었고 또 어떤 정당 지원금 한 15억, 6억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당시에 이제 선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일은 없었다라고 알고 있었고 다만 우리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렇게 돈을 뭐 30억, 50억도 안 쓰고도 8% 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보물을 보내는 선거 후보 대통령 선거에서 공보물 보내는 비용이 370억이랍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막상 그 공보물을 보고 집에 온 공보물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보통 TV 토론 보고 많이들 결정하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보여줬던 이 퍼포먼스를 보고 우리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과연 이 공보물도 과연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이거 해야 되는가? 이거 좀 개선할 문제도 있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이제는 좀 바뀔 것 같아요. 예, 송영원 변호사. 후원금이요. 어느 후원금이 마감됐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 전 후보는 신분이 국회의원이잖아요. 국회의원은 본래 1년에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처럼 전국 선거가 있는 해에는 그 한도가 2배가 돼서 3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은 그 3억 원 한도가 소진이 됐다는 것이고 대선 예비 후보는요. 그 대통령 선거 법정 선거 비용의 5%인 29억여 원까지 그 예비 후보 후원회에서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소진이 됐다는 것은 이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 한동훈 전 경선 후보 같은 경우는 만 하루 안에 그 29억 원의 후원금 한도가 모두 차서 후원 계좌를 닫은 일이 있었죠. 펀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펀딩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른 겁니까? 펀딩은 나중에 돈을 돌려주기로 약정을 하는 것이고 후원금은 그냥 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비 후보 후원회에 모금을 하는 것인데 지금 개혁신당에서 오늘 밝힌 것은 이준석 국회의원의 후원 한도 3억 원이 다 찼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은 선거 비용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요. 2022년에 심상정 후보가 정의당 후보로 완주를 해서 2%대 받았잖아요. 그 후에 2022년 8월 언론 보도를 보면 정의당이 선거 빚으로 인해서 당 부채가 32억 원이다.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도 과연 얼마나 돈을 썼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 대선 자금 회계 보고가 들어가 보면 그때 비로소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준석 후보, 전 후보죠. 이준석 의원이 3차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다.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출마 의지, 왜냐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그렇게 이준석 의원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TV 토론회 발언을 보고 이준석 제명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국회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게 5만 명을 넘으면 무조건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5만 명만 넘으면 국회에서 올려서 논의를 하는데 지금 이게 벌써 30만 명이 모였다고 해요. 근데 그래봤자 저건 청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제명을 하려면 우리나라 헌법이나 국회법을 보면 그 200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대통령 탄핵 기준이잖아요. 대통령 탄핵 기준도 되고 헌법 개헌도 그 기준이고, 그다음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국회의원 동료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 필요한 정적수가 200석이란 말이죠. 그런데 범여권이 190석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 3석을 갖다 뺀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몇 명만 넘어오면 200석 채워지게 되면 진짜로 그 이재명 의원 이준석 의원이 제명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단일화 과정에서 끝까지 안 해줬으니까. 그다음에 개혁신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돈을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 예. 돈을 안 썼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나는 당선될 생각이 없다 이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진짜 당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지금 그 개혁신당이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준석 후보의 목표는 10%, 좀 높게 잡으면 15%를 받는 게 그게 목적이었지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로 인해 가지고 그 김문수 후보가 보수가 분열해서 패배하게 되는 단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 찬성한 그런 생각을 가진 그 의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진짜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무엇보다도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그 행동이 나중에 이제 40살밖에 되지 않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그 발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유권자들 또 국민들은 이준석 후보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볼지 아니면 틀렸다라고 판단하실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죠.